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지난 3월 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행사에서 어떤 IT 트렌드가 선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국내 언론에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번 MWC 2015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들었는데요. 네. 과연 얼마나 많은 방문객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일단 MWC 자체가 모바일 기기 쪽에선 세계 최대의 이벤트입니다. CS 같은 그 다른 전시회와의 차이점이라면 전 세계 휴대폰 관련 사업자가 좀 모두 모인다라는 이런 점인데요. 네네. 이번에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나라에서 9만 3천여 명의 관객이 방문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지난 시간에 이번 MWC에서는 신제품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워치, 5세대 인터넷, 핀테크 등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시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일단 이번 전시회의 테마가 어떤 혁신의 최전선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평가하자면 혁신을 위한 발걸음은 뗐으나 아직 혁신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 행사 최고 이슈 중 하나는 역시 갤럭시 S6와 LG 어베인 스마트워치 같은 제품들이 발표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개량된 제품이 나온 것이지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이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반면 5세대 인터넷이나 핀테크 등은 아직 개념이 좀 생소하기 때문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은 반응이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MWC 기조연설에서 스티브 몰렌커프 퀄컴 CEO 같은 경우에는요. 5세대 인터넷에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지금 있는 LTE망을 계산하는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좀 피력하기도 했었고요. 네네. 또 아제이 방가 마스터카드 CEO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는 기존 금융 생태계에 수용된 방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확장되기 곤란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가 아직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기술을 개발하자고는 하는데 이것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좀 분명하게 보이질 않으니까요. 굳이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 아직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그럼 이거 뭐 기술 나오면 뭐해? 나 아직 필요하지도 않은데 뭐 필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 사물 인터넷 같은 걸 비롯해서 앞으로 도입될 이런 도입 초기에 있는 기술들 거의 모든 것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예. 지금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굳이 바꿀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예.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혁신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워치 어벤을 이용해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 등은 이번 행사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기기와 자동차를 연결하는 기술은 자동차를 또 하나의 스마트 기기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사물 인터넷이나 5세대 인터넷이 또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핀테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마스터카드 등의 회사가 삼성페이와 이제 협력 관계를 맺고 비자카드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피자를 주문하고 차 안에서 바로 피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현장에서 시연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보안 문제가 좀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이 주요 트렌드가 되는 것 역시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 문제이긴 한데 명확히 어디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줘야 더 많은 호응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제품들도 많이 소개가 됐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MWC 2015에서는 언론의 관심을 좀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꽤 독특한 제품들이 여러 선보였는데요. 먼저 소개할 제품은 런시블이라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의 디자인 회사 모노메에서 설계한 제품인데요. 이번 MWC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습니다. 얼핏 보면 그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워치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마트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죠. 그러게요. 네네. 개성 넘치네요. 독특한 생김새이긴 하지만 이어폰을 끼우면 실제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OS는 파이어폭스 OS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스마트폰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스마트폰이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제품입니까, 정확히? 예, 일단 그 정확하게는 지금 같은 형태의 스마트폰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 기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이 스마트폰에서 계속 이 알람 같은 게 울리니까 예. 계속 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알람을 전혀 뜨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인터페이스 자체도 굉장히 예쁩니다. 예. 저 화면에서 안 나왔는데요. 마치 그 옛날 포켓 시계를 보는 것처럼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책상 위에 놓을 때 뒤집어서 놔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치 스마트폰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아닐까 팔릴까요, 생각합니다. 이거? 예? 많이 팔릴까요? 모양도 특이하게 생겼는데. 근데 의외로 수요가 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요? 예, 펀딩이 이미 다 끝났어요. 아, 그럴 정도예요. 되게 깜찍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게요. 나름. 그렇다면 또 다른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소개한 런시블처럼 애플과 구글이 만드는 OS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작년에 처음 스마트폰을 출시한 우분투 진영에선 올해 출시 예정인 고급형 우분투 스마트폰 메이주 MX4를 선보였는데요. 이 제품은 LTE를 지원하면서 후면 2000만 화소 카메라에 옥타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런 우분투 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전망이 밝다고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겠지만 네. 저렴한 스마트폰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의외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노키아에서 나온 이들이 만든 회사 욜라의 독특한 프로젝트인 디아드 하프의 키보드 프로토타입이 이번 MWC에서 공개됐습니다. 네. 현재 이 제품 역시 킥스타터에서 펀딩이 끝난 제품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욜라 스마트폰 뒷면에 키보드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이런 기능은 이 욜라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이미 기능적으로는 가능했던 것들인데요. 예. 다만 제품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네네. 간단하게 뒷면 커버를 바꿔 끼우면 스마트폰에 키보드를 달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예.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코드가 같습니다. 너무 작은 건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 제품입니다. 커티식으로 네. 쓰는군요. 욜라 스마트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 구글에 아라가 있었는데 조립식 컴퓨터처럼 자기가 원하는 모듈을 조립해서 예. 원하는 기능을 쓴다.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 비슷하죠. 예. 근데 이번에 그 구글의 공개가 조립식 됐나요? 스마트폰인 아라 역시 선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기기를 본 곳은 저도 이제 처음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자신이 원하는 사양의 스마트폰을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크기는 조금 큽니다. 지금 화면에 예. 나오고 있죠. 크기는 좀 크지만 실제로 저렇게 부품을 끼워 맞춰서 스마트폰을 조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저 사양으로 이제 조립을 할 경우에는 약 $50 정도만 있어도 한 개의 제품을 조립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렴하네요. 네. 이 올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우리 생활에 혁신을 가져올 스마트한 제품들이 속속 발표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